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25년 10월과 11월 한 달 사이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서 택시의 종류별 얼마나 증감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결론은 뭐다? 고급 대형택시 체발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저는 공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터가 한 258대가 있고 2터에 서울이 139대, 인천이 21대, 경기가 15대, 시계외가 39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공항 위주로 저는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대형택시의 단점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뒤에 하고 일단 증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국의 택시의 종류별로 해서 중형, 모범, 고급, 대형, 승합 25년 10월에서 11월 사이 한 달 사이에 몇 대 정도가 변했는지 전체 숫자 말고 증감만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중형이 19대가 빠졌습니다. 모범이 10대가 빠졌고 고급이 42대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승합이 16대가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달에는 승합의 기사님들이 단체로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형에서도 꽤나 넘어가신 것 같고 그 다음 모범도 10분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으로 다 드신 거죠.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고급 대형으로 가신 걸까요? 승합에서 가신 분들은 뭐 이해가 되는데 중형, 모범에서 가신 분들은 네. 그 다음 다른 지역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대구는 중형이 한 대 빠졌고 대형이 한 대, 아마 대형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인천은 고급이 한 대 늘었고 승합이 한 대 늘었습니다. 자, 인천에서 지금 학계가 한 명이 빠졌거든요. 저게 작년에 그때 중순인가 그때 큰 사고 났던 그 기사님이신지 차량 한 대가 빠졌습니다. 서울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3대가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에 저건 면허가 날아가신 거겠죠. 그래서 한 달에 3대 날아갔고 인천에 한 대가 없어졌고 그 다음 대전에도 한 대가 없어졌네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중형 한 대, 그 다음 고급 한 대 빠지고 아마 고급 기사님이 중형으로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대전에는 중형이 한 대 빠졌는데 저건 뭐 옮긴 건 아니고 면허가 날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량에서 한 대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울산은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경기가 중형이 9대가 빠졌고 모범이 한 대가 빠졌습니다. 고급이 13대가 증가했고 대형은 한 대가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숫자가 2만 대가 넘는데 13대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학계에서는 플러스 4입니다. 저건 경기는 아직 지역적으로 증차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강원도는 중형이 2대가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증차가 된 것 같아요. 강원도의 어느 지역에. 그 다음 충북이 한 대가 중형이 빠졌습니다. 면허 날리신 거겠죠. 그 다음 충남이 중형이 5대가 증가했습니다. 차된 것 같고 그 다음 세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전북이 중형 3대 빠졌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3대나 날렸다고? 이해가 안 되네요. 전남이 중형이 4대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경북이 중형이 마이너스 9대인데 그건 저 대형이 늘어난 거 한 대 빼면 8대가 날아갔네요. 경남이 8대. 이게 휴무인가? 휴무가 아닐 건데 이렇게 면허를 많이 날리셨나요? 그 다음 제주는 중형 기사님 한 분이 고급 대형으로 전환하면서 관광객 위주로 영업하기로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회사 택시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 중형이 67대, 고급이 24대. 중형 회사 택시는 좀 다릅니다. 회사 택시는 그 차량을 휴무하고 운행하지 않고 마당에 세워놓다가 아니면 면허만 살려놓다가 다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중형은 이게 증차가 됐다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쉬던 차들을 다시 아무래도 이건 경제가 좀 나쁜 걸 반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수도권 법인에서 이제 계속 기사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울에서 운행되는 회사에서 9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부산이 49대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대구는 14대가 빠졌고 인천은 17대가 증가했고 그 다음 광주가 7대 증가, 대전이 19대 증가, 그 다음 울산은 9대 감소, 경기는 14대 감소, 그 다음 강원도 9대 감소, 충북 17대 증가, 충남 8대 증가, 그 다음 전북 8대 증가, 전남 6대 감소, 경남 12대 증가, 제주 11대 증가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회사 차들이 많이 살아나고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참 힘들죠. 손님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쩌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제 고급 기사님이 좀 늘긴 했어요. 한 달 만에 42대가 고급이 증가했다. 그중에 상당수는 아마 고급 대형 기사님이실 텐데 그래서 아마 작년 연말에 생각보다 좀 덜 매출이 올랐다. 연말인데 고급 대형 같으면 이제 공항 손님 많죠. 그래서 돈 많이 버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덜 벌었다라는 분들이 기존에 같이 하고 계시던 동료 기사님들이 계셔서 그게 이것 때문이구나. 왜냐하면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고급
대형 그 플랫폼들이 어떻게 운영하냐 하면 초반에 들어오시면 신규 버프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한 짧으면 한 달부터 보통 한 3달 정도는 신규 버프를 줍니다. 굉장히 잘 받아요. 그러니까 최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 뜨는 것에서. 그건 이제 동료 기사님들과 핸드폰을 두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규 버프를 한 몇 달 받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신규 버프를 받는 기사님이 적어도 한 40분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뭐겠어요? 기존의 기사님들로 가야 될 콜들이 이 40분 기사님으로 인해서 더더욱 줄었겠죠. 그러니까 기존 기사님들은 더 힘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신규 버프 받는 기사들은 영원히 그게 가나요? 아니죠. 이분들도 결국은 몇 달 지나면 이제 신규에서 빠지는 거예요. 혜택 받는 거기에서 빠지면 일반 기사 형태가 되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힘든 시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참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가 자기 돈 쓰고 하는 걸 뭐라고 하겠냐마는 쭉 단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제 번호가 이제 한 4대 앞 5대 정도가 앞에 남아있네요. 빨리 한번 읽어보죠. 일단은 수수료가 높다. 지금 뭐 수수료가 일반 중형이면 2% 3%대죠. 근데 고급 대형은 적어도 5%에서 한 10% 그리고 그 사이에 운영 방식에 따라서 뭐 7% 8% 그 전후가 되겠죠. 그래서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수수료 높은 건 마이너스죠. 그 다음 두 번째, 길빵이 불가능하다. 오직 콜 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게 손님이 넘칠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손님이 줄어들 때는 진짜 간절하죠. 근데 콜 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출퇴근 시간 운행하고 싶어도 손님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목적지 안 보이는 손님이 콜 많이 떠봤자 그걸 운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수수료 안 내고 손님 직접 예약 받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회사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겠죠. 직접 예약 손님 받는 거 아시죠? 그 회사 통해서 받아야 돼요. 플랫폼 앱 통해서 받고 수수료 처리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손님을 모셔도. 그래서 직접 운행하는 거 이거 불법인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런지 무섭지 않으신가요? 면허가. 그 다음 네 번째, 사람이 많이 탄다. 아무래도 정리할 것들이 많고 시끄럽겠죠. 뭐 안전벨트가 약간 풀어진 것도 기본적으로 많이 타면 그거 정리할 게 많고 또 이게 업무상으로 여러 명들이 같이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대화들이 많겠죠. 시끄럽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차값이 비싸다. 차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거기에 할 것도 많고 그 다음 당연히 차가 크고 연료비 많이 들어가고 정비 비용 많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지금 수수료도 그렇고 이 유지비도 그렇고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손님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고정 지출 줄이는 걸 노력해야 돼요. 물론 저는 그건 뭐 스타리아 같은 거 전기차가 내일 출시가 되죠. 공개가 되죠. 그런 것들 차값이 비싸고 보조금 받으면 한 4천만 원대 아니겠습니까? 유지비를 줄이는 면에서 그런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는 고급 대형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근데 그것도 차값이 내일 얼마일까요? 스타리아 전기차가 나옵니다. 내일 출시됩니다.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평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중형 기사님들은 사실 뭐 평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나빠도 이거 안 되면 뭐 저거 운행하면 되고 다른 거 운행해도 되고 길빵을 해도 되고 뭐 평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몇 달 지나면 다시 복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플랫폼 하나만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플랫폼이 원하는 기준점을 못 넘기면 교육을 받거나 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점이 중요하고 당연히 어떻게 손님에게 굽신굽신거려야 돼요. 중형 기사님들처럼 그렇게 태도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은 기본적인 자세가 손님에게 굽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목적지를 알 수가 없다. 자, 이게 꽉 막히는 도로에서 목적지를 그러니까 손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애매하니까 문제가 뭐다? 참 힘들죠. 뭐 그 꽉 막히는 데서 유턴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더 문제는 이제 퇴근할 때 퇴근이 불규칙하겠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안 가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 집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지막 콜이 나오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뜨지 않는 그 콜이 참 힘들다. 우리 중형 택시 같으면 이제 끝날 때 길방으로만 해서 집 방향으로 가면서 그러면 대부분 집 방향 근처로 이렇게 방향으로 각도는 맞으니까 몰아서 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 고급 대형은 이게 불규칙해. 그러다 보니까 퇴근이 불규칙하고 퇴근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수면이 불규칙하고 수면이 불규칙하니까 당연히 건강이 안 좋다. 지금 잘 보시면 고급 대형 전반적으로 기사님들이 특히 매출 많이 올리는 상위권 기사님들의 건강은 다 안 좋고 얼굴이 주로 검고 눈 밑에 다크서클 많고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일의 방식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좋은 택시를 하면서 자기 건강을 버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별거 아니겠지만 8. 자동문 항상 열어주고 닫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문 열어주나요? 다만 이제 전기 택시 중에서 일부 손잡이가 나오는 것들 있죠. 그랜저도 그 자동으로 손님이 가까이 오면 그 손잡이가 나오는 건가요? 그 제가 모르는데 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림 장치 하면 손잡이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손님이 열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뭐 카니발도 마찬가지고 자동 문을 열어주고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을 하루에 10명 태우면 10명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고 닫는 거예요. 손님이 닫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동문이니까. 이게 별것 아니지만 저는 이제 고급 대형에서 넘어오니까 이게 너무 편해요. 그냥 손님 앞에 서 있으면 자기가 문 열고 타고 자기가 문을 닫아. 이게 별것 아닌데 정말 편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하루에 그걸 20번, 30번 하면. 근데 고급 대형은 이걸 항상 열어주고 닫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자동문이 고장도 잘 나요. 고장 나면 수리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다음 참고로 이게 출발할 때 물론 이제 약간 겹치고 덜 닫힌 상태에서 출발해도 소리가 나면서 가긴 가는데 기본적으로 완전 열린 상태에서 출발이 가속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닫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정체된 곳에서 뒤에 막 빵빵거리겠죠. 빨리 가라고. 근데 나는 지금 자동문 이게 손님 다 타고 나서 자동문을 다시 웬만큼 닫히면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로해요. 그다음 9번째, 지하주차장 출발 도착 비율이 높습니다. 중형 택시는 뭐 사실 서울에서만 그나마 지하주차장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좀 많고 반면에 저는 인천 오면서는 거의 진짜 지하주차장으로 손님들이 부르거나 목적지 도착하는 손님들이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제 인천공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인천 손님들 중에서 이제 짐 때문에 지하주차장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반 손님 중에서는 거의 지하주차장 부르거나 그런 손님들이 매우 적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고급 대형을 부르는 분들은 공항이 아니더라도 지하주차장으로 와주세요라는 부탁이 전반적으로 높고 그다음 지하주차장으로 가달라는 부탁도 많습니다. 왜? 자기들이 돈을 많이 냈는데. 평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많이 냈는데 좋은 서비스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네. 멀지 않고 지하주차장이 거기 뭐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요금으로는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따뜻하게 지하주차장까지 가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은근 짜증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차도 크고. 그 다음 10번째, 짐이 많다. 물론 짐 많고 인천공항만 가면 괜찮아요. 근데 도심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 공항철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명동에서 서울역 가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강남 쪽에서도 저기 뭐 인천공항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그 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근처 그 공항버스 타는 그 가까운 정류소 쪽에 내리는 손님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화딱질 나죠. 짐 많이 싣고 다시 짐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런 노동했으면 공항 가줘야지. 그 가까운 거리에 딱 가고 내리면 짜증 지대로다. 근데 그걸 또 짐을 다 실어주고 실어 내려야죠. 참고로 고급 대형 택시는 기본적으로 짐을 실어주고 실어 내려야 됩니다. 중형 택시처럼 트렁크 문만 열어주면 평점 박살납니다. 그 다음 시외 지역으로 가면 복귀콜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복귀콜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많이 벌려면 눈비 오는 날이 대목입니다. 즉 다른 기사님들은 위험한 날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파전에 막걸리 마시고 있는 그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내 돈 많이 번다고 배순 없다고 자랑하죠. 그런 자랑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아는 우리 일반 기사님들은 불쌍하다. 눈비 오는데 그나마 저런 날 배순 없다고 나가서 저렇게 위험하게 일해야 되니까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는데 어제 눈 오는 날 뭐 60만 원 70만 원 벌었어요 자랑하는 그걸 보면 뭔가 마음이 참 짠하고 그렇죠. 막 여름에 장마 때 막 폭풍 와가 이번에 몇 호 태풍이 옵니다 막 그러면서 나무 다 쓰러져 있고 그런 날 고급 대형 택시도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왜? 그런 날이 배수가 높거든요. 슬프죠. 그래서 날씨 좋고 평일 이런 평범한 날에는 배수가 안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랑을 하잖아.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뭐 배수 높아서 이렇게 유연하게 우리는 배수 높은 금액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배수 높은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날에 배수가 좀 높은데 그걸 마치 일상에서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참 그런 거 보면 또 짜증 나죠. 그래서 단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하시겠다고? 하십시오. 뭐 하신다면 뭐 제발 하지 마십시오. 네, 해보시면 몇 달 뒤에 제 얘기 생각날 겁니다. 좋은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